아침이 밝아도 알람은 울리지 않는다.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천장을 바라본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가장 싫었다. 서둘러 씻고 넥타이를 고르고 지하철 시간을 계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모든 게 사라졌다. 대신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가 은퇴 후 맞이한 하루의 시작은 늘 이렇게 고요하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는 60이 넘은 남자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했다. 퇴직 전까지는 스스로를 가장이라 불렀고 누군가의 상사였고 누군가의 동료였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그 모든 이름이 사라졌다. 이제 그를 부르는 사람은 없다.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조용하다. 광고 문자 몇 개가 하루의 전부다. 아침 식사는 대충 때운다. 냉장고 문을 열면 남아있는 반찬은 늘 비슷하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 밥을 먹고 나서도 특별히 갈 곳이 없다. 예전에는 출근길에 스치듯 지나치던 공원이 이제는 하루의 목적지가 되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본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모들, 삼삼오오 웃으며 지나가는 노부부들. 그 사이 어디에도 그는 속하지 못한다. 그는 문득 자신이 사라진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살아는 있지만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같다고. 돈도 그렇다. 은퇴 전에는 통장을 볼 일이 거의 없었다. 매달 월급이 들어왔고 카드값은 자동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은퇴 후 통장은 하루하루를 계산하게 만든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되는지, 다음 달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다. 수도권에서 작은 제조업체에 다니다가 정년을 맞은 한 남성이다. 그는 퇴직금만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자녀는 이미 독립했고 큰 지출은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달이 지나자 현실은 달랐다.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관리비와 보험료, 병원비는 생각보다 컸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과의 단절이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받았지만 은퇴 후에는 며칠 동안 통화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는 날이 생겼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아느냐고. 아내는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었다. 말할 사람, 불릴 이름, 하루를 채우던 역할이 동시에 사라지는 일이었다. 다시 처음의 남자로 돌아온다. 그는 오후가 되면 집 근처 마트를 한 바퀴 돈다. 살 게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 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계산대 직원의 짧은 인사말이 그날의 유일한 대화가 되기도 한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두지만 화면 속 세상은 그와 상관없는 이야기들 뿐이다. 예전에는 뉴스를 보며 회사 이야기를 했고 경제 프로그램을 보며 투자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은 그 모든 게 남의 삶처럼 느껴진다. 그는 가끔 예전 동료들의 연락을 기다린다. 하지만 먼저 전화하기는 쉽지 않다. 괜히 바쁜 사람 방해하는 것 같고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간다. 은퇴 후의 시간은 이상하게도 빠르면서도 느리다. 하루는 길지만 한 달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지방에서 공기업에 다니다가 퇴직한 한 남성이다. 그는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동호회에 나가고 봉사활동도 알아봤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어색함이 먼저 찾아왔다. 자신보다 훨씬 오래 준비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늘 뒤처진 느낌을 받았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그 밖에서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는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생각도 많아졌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은퇴 후 남은 건 왜 이렇게 적을까? 돈의 액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사람의 부재였다.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할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버거웠다. 처음에 남자는 해가 지기 전 산책을 나간다. 저녁이 되면 마음이 더 가라앉기 때문이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설명할 수 없는 날들이 반복된다. 누군가 오늘 뭐 했냐고 묻는다면 그는 대답을 망설일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고 무언가 했다고 말하기에는 기억에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생각이 더 많아진다. 잠들기 전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게 내가 상상했던 은퇴였을까?
쉬고 여행하고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대신 계산과 고독 그리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만이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고 삶의 역할이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 때문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작은 이렇게 조용하고 외롭고 때로는 무섭다. 그 남자의 하루는 내일도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돈만이 아니라 사랑과 역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루를 채워줄 이유와 나를 불러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은퇴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은퇴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통장 잔고와 연금 액수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와 역할에 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수입은 줄어들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는 것은 사람과 일상의 구조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흐릿해진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 전체를 잠식한다. 은퇴 전까지 우리는 조직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받는다. 업무 보고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고 회의와 전화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인식한다. 그 과정이 때로는 버겁고 벗어나고 싶었던 굴레였을지라도 그것은 분명 삶의 중심축이었다. 은퇴는 그 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건이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방향타 없는 배처럼 표류하게 만든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내다 보면 자신이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감각이 깊어진다. 특히 남성 은퇴자에게 이 변화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평생 일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가장이라는 역할, 직장인이라는 이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은퇴와 함께 동시에 내려놓아진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거리감이 생긴다. 대화의 주제는 줄어들고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 쌓인다. 경제적 불안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은퇴 후의 돈 문제는 단순한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력 상실의 문제다. 예전에는 예측 가능했던 수입과 지출이 이제는 불확실성 속에 놓인다. 작은 지출 하나에도 망설이게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재의 삶을 갉아먹는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아니라 돈 이야기를 나눌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고민을 공유할 대상이 사라질 때 불안은 더 커진다. 우리는 은퇴를 개인의 선택이자 개인의 문제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은 철저히 사회적이다. 어떤 관계망 안에 남아있는지 어떤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지가 삶의 만족도를 좌우한다. 이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이어가는 선택이 필요한 이유다. 소득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설명할 수 있는 활동의 존재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말할 수 있는 하루는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준다. 은퇴 준비에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우리는 금융 상품과 자산 규모를 계산하지만 관계의 지속성과 역할의 전환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은퇴 후 새로 관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은퇴 이전부터 일 외의 정체성을 조금씩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 모임이든 지역 활동이든 봉사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직함이 사라진 뒤에도 나를 설명할 언어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은퇴 이후의 감정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공허함과 상실감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전환기의 자연스러운 신호다. 문제는 이 감정을 혼자 감당하려 할 때 생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있을 때 은퇴는 무너짐이 아니라 재구성이 된다. 침묵 속에서 혼자 버티는 은퇴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길로 이어진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라는 말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게 만든다. 그렇기에 은퇴 이후의 삶을 지키는 핵심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연결의 지속이다. 사람과의 연결, 역할과의 연결, 삶의 리듬과의 연결이 유지될 때 은퇴 이후의 하루는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아직 은퇴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은퇴 후의 시간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늦은 때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에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은퇴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다. 삶은 형태를 바꿔 계속된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부이며 누군가와 연결된 존재라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 감각이 은퇴 이후의 삶을 버티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